장례식장은 특유의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국화꽃 향이 진하게 퍼진 빈소에서 김영숙은 조문객들에게 차를 내리고 있었다. 68세.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박종철이 세상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녀의 눈가는 말라 있었다. 완전히 말라 있었다. 조문을 온 동네 이웃 정씨 아주머니가 영숙에게 차 한 잔 드시고 가라는 인사를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붓지도 않은 눈두덩, 번지지 않은 화장,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칼. 마치 남편의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 영숙은 태연했다. 정씨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숙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정씨 아주머니는 뒤돌아서며 옆에 있던 친구에게 45년을 같이 산 남편이 죽었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속삭였다. 빈소를 나서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영숙의 무표정한 얼굴은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라 추측했고, 누군가는 너무 큰 충격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일 거라고 짐작했다. 영숙의 큰아들 종민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45살의 나이에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너무나 달랐다. 종민은 어머니가 혹시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종민이 어머니에게 좀 쉬라고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만 영숙은 괜찮다며 자신이 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투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종민의 아내 수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의아해했다. 평소에는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수지는 남편에게 어머니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너무 담담하신 거 아니냐고 작게 말했다. 종민도 같은 생각이었다. 동생 종수와 눈이 마주치자 둘은 빈소 밖으로 나갔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종수가 먼저 엄마가 왜 저러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종민은 혹시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부모님은 평범한 부부였다. 특별히 사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오래된 부부. 가끔 투닥거리긴 했지만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장에 온 친척들도 영숙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종철의 여동생 종이가 영숙에게 다가가 울고 싶으면 울라고 참지 말라고 했지만 영숙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저녁이 되자 빈소는 더욱 북적였다. 종철의 직장 동료들, 동창들, 친구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영숙의 무표정한 얼굴에 당황했다. 누군가는 사모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냐고 대놓고 물었지만 영숙은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종민의 아이들, 영숙의 손주들도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울었다. 10살짜리 손녀가 할머니는 왜 안 우냐고 순진하게 물었지만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장례 둘째 날이 밝았다. 영숙은 여전히 울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노골적이 되었다. 누군가는 김영숙이 남편의 죽음을 바랐을 거라고까지 말했다. 그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이야기, 속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 박종철이 성격이 까칠해서 평생 고생만 시켰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심지어 영숙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종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를 빈소 밖으로 모시고 나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울지도 않냐고 서운하지도 않냐고 물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이따가 얘기하자고만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영숙은 다시 빈소로 들어갔다. 종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화가 났다. 종수도 형과 같은 마음이었다. 둘은 혹시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의심했다. 감정이 무뎌지는 것도 치매의 한 증상이니까. 하지만 영숙은 다른 모든 일에는 정상적이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일을 차분하게 처리했다.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혹시 몸이 안 좋으시냐고 병원에 가보실 거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괜찮다며 걱정 말라고만 했다. 그 말투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의 친정 쪽 친척들도 왔다. 그들 역시 영숙의 모습에 놀랐다. 영숙의 사촌 언니가 종철 씨가 죽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자신은 괜찮다고만 대답했다. 사촌 언니는 괜찮긴 뭐가 괜찮냐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고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날 밤 종민과 종수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앉았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일이면 발인이다. 아버지가 영원히 떠나는 날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울지 않는다. 종민이 이제 설명해 달라고 왜 우시지 않는 거냐고 간절하게 물었다. 종수도 엄마가 왜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영숙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울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울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형제가 왜냐고 아버지랑 평생 사셨지 않냐고 묻자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백에서 남편의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지갑은 종철이 30년 넘게 사용하던 것이었다.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헤어졌지만 종철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영숙은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세월에 바래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의 인물들은 선명했다. 젊은 시절의 종철과 한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다. 종민과 종수가 사진을 보고 아빠가 외도하셨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알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고지식하고 원칙적이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형제는 더욱 당황했다. 어머니의 여동생이라니. 그들은 어머니가 외동딸인 줄 알았다. 여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영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동생 이름이 영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4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영숙은 28, 영희는 21였다. 종철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영희가 언니 부부와 함께 계곡으로 피서를 가자고 졸랐다. 영숙은 임신 초기라 몸이 무거웠지만 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셋은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계곡에 도착했다. 계곡은 시원했고 맑은 물이 흘렀다. 영희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물장구를 쳤다. 종철이 처제에게 너무 깊은 데는 가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영희는 자신이 수영을 잘한다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것이 영희의 마지막 말이었다. 영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물살에 휩쓸린 것이었다. 영숙이 비명을 지르자 종철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다. 종철도 휩쓸려 내려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종철과 영희를 건져냈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는 숨을 거두었다.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종철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영숙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계곡에 가자고 했고 자신이 영희를 데려갔고 자신이 동생을 죽인 거라고. 종민과 종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품고 있었다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니. 영숙은 계속 말했다. 종철이 자신을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영희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종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영희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종철은 평생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영희를 잊지 않으려고, 자기가 구하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려고. 그게 종철의 십자가였다. 종수가 그래서 엄마는 울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종철이 자신 때문에 영희를 잃었고 자신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울 수 있겠냐고. 무슨 자격으로 울겠냐고. 그제야 형제는 이해했다. 어머니가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울 수 없었던 것을. 40년간의 죄책감이 어머니의 눈물을 막고 있었던 것을. 종민이 엄마라고 부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영숙은 그 손을 뿌리쳤다. 자신은 괜찮다며 이제 곧 발인이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발인날 아침이 밝았다. 장례식장은 분주했다. 영숙은 여전히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비난했다. 저게 사람이냐고, 남편이 죽었는데 정말 무정한 여자라고. 영숙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뎠다. 아니, 견디는 것조차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시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40년간 짊어진 죄책감에 비하면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발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목사가 종철의 생을 기리는 설교를 했다. 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 조사를 읽었다. 종민이 아버지를 추억하며 울먹였고 종수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하지만 영숙만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남편의 관을 바라보았다. 예배가 끝나고 관을 옮길 시간이 되었다. 영숙이 일어서려다가 주저앉으며 잠깐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다. 종민이 달려왔지만 영숙은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다. 사람들이 빈소를 나갔다. 텅 빈 빈소에는 영숙과 남편의 관만 있었다. 영숙은 천천히 관에 다가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종철이 쓰러지기 전날 밤 그녀에게 건넨 쪽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종철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다. 평생 붓글씨를 쓰지 않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영숙아, 이젠 울어도 된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마침내 폭포처럼 쏟아졌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영숙은 관을 붙잡고 무너졌다. 종철 씨라고 부르며 온몸을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간의 죄책감,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영숙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영희 때문에 평생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빈소 밖에서 지켜보던 종민과 종수가 들어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영숙은 아들들의 품에서도 계속 울며 종철이 자신을 용서해줬다고, 울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종민이 아버지는 엄마를 탓한 적이 없다고,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종수도 아버지는 항상 엄마를 사랑했고 우리가 다 봤다고 덧붙였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안다. 종철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이 더 아팠다. 자신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산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무거웠다. 영숙은 이제야 운다고 종철 씨 앞에서 울 자격이 생겼다고 말하며 남편의 관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 안에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날의 종철,
영희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던 종철, 병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던 종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걱정하던 종철. 영숙은 고마웠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 같은 사람과 평생을 살아줘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줘서 고마웠다고. 발인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다. 그들은 영숙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토록 무표정하던 그녀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제야 우시는구나 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영숙의 눈물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40년간의 무게를 내려놓는 눈물이라는 것을. 관이 운구차에 실렸다. 영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 종철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운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숙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종철 없는 삶을. 화장장에 도착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영숙은 관 앞에 서서 종철에게 이제 편히 쉬라고, 영희도 만나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했다. 관이 화장로 속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그 순간까지 지켜보았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1시간 후 종철은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영숙은 유골함을 받아들었다.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웠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남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종민이 엄마에게 이제 집에 가자고 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을 떼기 전에 한 번 더 유골함을 가슴에 안으며 종철에게 우리 집에 가자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우리 집에 가자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생각했다. 종철과의 45년.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속죄였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사랑하면서 속죄하고 속죄하면서 사랑한 세월. 영희의 죽음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영숙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종철은 평생 그녀를 위로했다. 그것이 그들의 사랑법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유골함을 거실 장식장에 모셨다. 종철이 평소에 앉아서 신문을 보던 자리가 보이는 곳이었다. 영숙이 유골함에 대고 여보, 이제 집이라고 말했다. 종민과 종수가 어머니에게 좀 쉬라고 했다. 영숙은 그래, 쉬어야지 하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끝났다. 종철과의 삶이, 그리고 그녀의 속죄가. 며칠 후 영숙은 종철의 유품을 정리했다. 옷가지, 시계, 안경, 그리고 그 낡은 지갑. 영숙은 지갑을 열어 영희의 사진을 꺼냈다. 햇빛에 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영희는 여전히 21살이었다. 영원히 21살로 남은 동생.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희에게 말했다. 언니가 미안하다고.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형부가 이제 내 곁에 갔으니 잘 지내라고.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종철과 영희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영숙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영숙은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닦았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 40년간의 죄책감, 40년간의 침묵, 40년간의 속죄. 모든 것이 끝났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숙은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종철의 유골함에도 햇빛이 닿았다. 마치 종철이 웃는 것 같았다. 영숙은 유골함에 대고 말했다. 여보, 오늘부터 나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당신 없이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당신이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울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다시 한번 유골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혼자 먹을 아침이지만 평소처럼 정성껏 차렸다. 종철이 좋아하던 된장국도 끓였다. 습관이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영숙은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혼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종철이 남긴 마지막 선물, 울어도 된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며칠 후 영숙은 종철의 묘지를 찾았다. 산 중턱의 조용한 곳이었다. 영숙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울 수 있어요. 당신이 허락해줬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종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다. 그리고 영숙은 깨달았다. 사랑이란 때로는 눈물을 참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종철은 40년 동안 그녀의 눈물을 기다렸고 마지막에 가서야 울어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것이 종철의 사랑이었다. 그녀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녀가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영숙은 묘지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종철이 원했던 대로 죄책감 없이 눈물도 자유롭게 흘리며 살아갈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일기장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허락해준 눈물과 함께.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종철이 좋아하던 저녁 노을. 영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자유로운 눈물이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감정이 있다. 눈물이 없다고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조용하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숙과 종철의 사랑이 그랬다. 40년간의 침묵, 40년간의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용서와 눈물. 그것이 그들이 함께 써내려간 사랑 이야기였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던 사랑. 영숙은 이제 그 사랑을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종철이 남긴 선물, 울어도 된다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언젠가 그녀도 종철 곁으로 갈 때 그녀는 말할 것이다. 당신이 허락해준 눈물 덕분에 잘 살았다고. 고마웠다고. 여기까지가 영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던 아내의 이야기. 40년간 죄책감을 품고 살았던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야 눈물을 허락받은 아내의 이야기.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랍일기였습니다.